예, 시장과 종목 전략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관련한 종목들 3개 준비했는데요. 동부건설과 HB솔루션,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동부건설부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동부건설은 1,430억 정도 되는 이제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11%가 좀 넘는 금액이고, 인천에 이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를 이제 주재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제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으로 좀 나와 있고, 아파트 한 1,224호 정도를 이제 건설하는 예, 그런 이제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그 국내 이제 대표 이 건설사들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사실 이제 분양 때문이거든요. 분양이 좀 많이 이연된 것도 있고, 서울에서 특히 이제 그 올해 좀 상당히 많은 양의 분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높았고, 또 정부 정책도 있다 보니까 좋은 모멘텀들을 받으면 상반기 되게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제로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 이연됐던 물량들이 재개가 되면서 아마 수주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중소형 또 건설사들은 굉장히 또 좋은 또 어떤 수주들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뭐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분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니까요.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또 내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주택 공급을 어쨌든 늘리자는 데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그 건설주들의 그 항상 이제 저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동부건설도 지금 PER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의 그냥 이익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건설에 대해서 뭐 지금 크게 나쁠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년을 보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지난해 한 이쯤이었나요? 동부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추천들이 참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역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갇힌 모습입니다. 다만 이연된 분양 물량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시작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HB솔루션인데,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여기는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좀 꾸준하게 계속 이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HB솔루션이 그 OLED 장비 업체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주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2건이 공시가 됐어요. 하나는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닌데,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국내 공장 쪽에 24억 원 정도 되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11%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국내 공장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 게 나온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365억 원 정도 되는 규모고, 예. 매출액 대비해서 173%. 아마 이거 공급 계약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물량이다 보니까 네.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OLED 그런 장비들을 좀 만드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이 OLED라든가 LCD 같은 디스플레이 보면 거기 이제 빛이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뭐 장치라든가 뭐 QD OLED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좀 정평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적도 실적인데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주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매출로 잡히고, 제가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 공급 계약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아마 대부마그네틱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업도 결국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 있긴 있는데 수주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HB솔루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장비 회사들은 다 수주가 다 매출액, 그중에 이제 일부가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런 수주 공시를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삼성이 이렇게 요새 보면 이렇게 OLED 쪽에, 그 삼성 쪽에 OLED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수주 공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이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는 그런 또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OLED 장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OLED가 지금 이제 이번에 LG 걸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가능성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QD OLED를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뭐 몇백만 대를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물량을 LG 쪽에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삼성이 뛰어들므로 인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폴더블 폰이 지금 잘 팔리잖아요. 그런 쪽도 OLED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 솔루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보망그네틱 얘기를 해주실 때도 그때 코멘트 중에 하나가 수주가 쌓이면 이거는 실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다 보면 언젠간 터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대보망그네틱이 한번 터지니까 또 우상향을 급격하게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HB 솔루션도 비슷한 맥락에서 흐름들 그리고 뉴스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한 전무께서 이제 11월 30일 날 23,000원 정도에 이제 1,300주 장내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저점에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보험주들이 사실 보험적인 이제 성격이 있어서 증시 하락기에 되게 강한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빠진다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험사들이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다시 손해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좀 증가했다는 뭐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또 오미크론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손해율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아니다, 피해를 본다 이거보다도 좀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2년간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들은 매년 어쨌든 이익 증가를 좀 계속 기록을 해온 게 사실이고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배당을 한 5% 이상.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보험주에 되게 유리한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흔히 그 라일론 환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경미한 이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를 하더라도 환자가 이제 스스로 좀 원하면은 계속 이제 뭐 진단서를 끊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다가 서울시내 지금 5030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50km 이제 이상으로 주행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법으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사고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손해율이 단지 증가할 거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저는 또 정말 저로에 이런 매수 기회인 것 같고 금융주는 항상 이렇게 폭락할 때 사야 돼요. 예, 그리고 너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줄이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고성장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르면요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데 항상 이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고 또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장내 매수도 들어왔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리프트를 통해서 피해온 종목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내년도 그 IT 하드웨어 다 전체적으로 다룬 건데 내용이 되게 길어서 아마 읽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당히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 이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모바일 쪽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제 얘기들인데 일단 먼저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상보다 D램 업황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뭐 추운 겨울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았고 굉장히 짧았어요. 짧은 겨울이었고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결국에 수요처가 너무 다변화돼 있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서버죠. 제일 중요한 게 서버인데 서버 수요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죠. 메타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공격적인 아마 서버 증설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업황이 좀 빨리 개선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저축이 좀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비여력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비싼 거죠. 예, IT 제품 쪽으로 판매가 지금 호조가 좀 보이고 있는 게 해외여행을 또 못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싼 IT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최상위 모델이 가장 또 잘 팔리고 네. 삼성의 폴더블 폰이 물론 정말 잘 나온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기존 폰보단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되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싼 폰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지갑을 오히려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D램 어쨌든 수요에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내년 2분기다 3분기다 아직까지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점 안에 D램 가격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쪽도 되게 이제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 애플, 샤오미가 이제 3대장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좀 내년에는 성장을 좀 계속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특히 스마트폰은 이 모바일 기기다 보니까 집에서 물론 뭐 사용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내년에 간다면 어차피 모바일이라는 게 이동이잖아요. 이동을 네.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올해 너무 안 좋았지만 내년에 한번 스마트폰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OLED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LCD하고 OLED가 있는데 역시 아까 HB 솔루션 말씀드린 대로 이제 OLED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도 교차 구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OLED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써 있는데 세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산화. 이거 사실 국산화 같은 거는 그때가 언제였죠? 2019년이었네요. 네.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하면서 이제 국산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국산화되는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검사하고 계측 장비인데 특히 이제 이쪽 장비 시장이 일본하고 미국의 동무대였어요. 근데 역시 국산화랑 맞물려 있는데 이쪽이 사실 이제 전공정 쪽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쪽에 국산화 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후공정 마지막에 이제 칩을 뭐 자르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까지 해서 하나 이제 상품으로 포장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결국엔 반도체의 마지막 품질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공정을 잘해야 어쨌든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후공정을 잘하는 업체 쪽으로 계속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D램 쪽에서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한 4개 정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인텍플러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인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파크 시스템즈는 그냥 원자 현미경 있죠. 네. 현미경인데 이 원자 현미경 같은 미세 공정에서 여러 가지 뭐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할수록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텍플러스는 이제 기판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좀 놀라웠던 게 인텔의 수주를 따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관심 필요하고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후공정 장비, 뭐 절단도 하고 이런 이제 장비들을 좀 만드는 업체들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 관련해서 쫙 브리핑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4개 종목에 대한 관심, 포인트까지들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AS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 12월 1일에 내부자 거래 특징주로서 클리노믹스 얘기를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12.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클리노믹스에 대한 포인트나 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워낙 좀 너무 부진했고 네. 사실 근데 이제 요즘에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자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는 그런 또 장점도 생겼고 거기에다 이제 보통 연말 연초에 보통 세요. 작년에도 사실 연말 연초에 되게 셌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네. 근데 그 후로 1년 내내 빠졌어요. 주가가 정말 못 가가지고 클리노믹스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나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뭐 임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진단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진단 쪽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존의 진단도 좀 잘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한번 타면 같이 가는 그런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초까지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기관 투자랑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싸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사야 될까? 그러니까 모멘텀을 모르겠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또 최근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 뭐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 수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또 이 임상 시험이 재개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사람을 모집하기 힘들다 보니까 임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리노믹스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질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계절적으로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요즘에 바이오주들 이제 약간 코로나 뉴스를 벗어나서 항암이나 임상과 관련해서도 뉴스들이 나오면 좀 주가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관련해서도 클리노믹스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도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가는 이게 미리 좀 겁을 먹어요. 겁을 먹었다가 막상 발표됐는데 그게 예상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딱 나와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전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그 약간 공포심을 조장시켰죠. 사실은 엄청나게 센 게 올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예상했던 만큼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정말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그 물가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좀 다행스럽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물류난도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이 좀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 물가 공포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당분간 좀 안도 랠리가 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너무 이렇게 매크로 이슈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계속 좋아지는 섹터. 아까도 이제 제가 IT 하드웨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좋아지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산업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시는. 그러니까 지수 오늘 10포인트 오릅니다. 마이너스 10포인트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